근데 듣긴 많이 드셨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짧은 시간 동안 블록체인의 문제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암호화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을 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려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전자선법 만든 사람이고 공인인증서를 만든 사람인데 뭐 공인인증서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남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폄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하세요. 암호화폐도 오해하고. 그리고 막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블록체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그분도 못하세요. 블록체인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이 뭐냐? 블록체인은 컴퓨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아, 재미없으세요? 이게 뭐죠?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게 폰인가요? 컴퓨터죠? 아,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네. 예. 이게 컴퓨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블록체인도 바로 뭐냐면 컴퓨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에 단어 두 개가 붙어요. 그게 트러스트하고 월드하드예요. 즉 글로벌 신뢰 컴퓨터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컴퓨터예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느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도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예요. 그 블록체인 컴퓨터에 보안 기술을 넣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블록체인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모든 서비스는 컴퓨터하고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단지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건 전화기가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이걸 전화기로 인식하는 분들하고 이거를 컴퓨터로 인식하는 사람하고는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걸 컴퓨터로 인지를 하셔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블록체인을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뭐로 바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은 현재 컴퓨터 기능에 전화 기능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가 블록체인이 새로운 컴퓨터니, 그럼 앞으로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스마트폰은 블록체인 컴퓨터의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전화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좀 있으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블록체인 폰이라는 거를 사시게 돼요. 그게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시일이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 출시일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블록체인 폰의 우리나라 출시일이 10월 달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얼굴을 제가 딱 보고 이 관정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블록체인 폰을 사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과 블록체인 폰이 뭐가 틀리는지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 PC를 다 모아서 하나의 PC처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블록체인이 아직 시작 기술이고 문제가 많다고요. 원래 저희가 쓰는 컴퓨터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보안을 믿으시냐고 그러는데 보안도 지금 차츰차츰 개선되는 과정이지 지금 컴퓨터가 안전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게 현재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나온 지가 10년 됐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노력했겠죠.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블록체인 컴퓨터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고요. 실제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쓰고 있는 노트 PC도 사실은 블록체인 컴퓨터예요.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블록체인 컴퓨터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서 앞으로 발표하시는 모든 서비스 업체, 모든 사업업체를
포지션을 어디로 보시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라서 그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하고 iO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다양한 컴퓨터 언어가.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있어서 저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프로그래밍을 하다고 얘기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도 하는 거고요. 모바일 뱅킹도 하는 거고 쇼핑몰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서비스를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저 스마트폰 대신에 블록체인 폰으로 바뀔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로 바뀔 겁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걔도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도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걔도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걔도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시면 그 컴퓨터인 프로그래밍 성격에 의해서 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블록체인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에브리싱입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이름을 저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스마트 계약이 뭐다?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왜 계약이냐? 왜 소프트웨어라고 안 하고 계약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플랫폼을 만드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냐? 제가 컴퓨터 만드는 사람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고요.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존에 누가 만든 컴퓨터 위에 스마트폰에서 앱을 만들듯이 앱 만드는 회사냐? 판단하세요. 아니면 플랫폼과 컴퓨터와 플랫폼과 서비스까지 다 만드는 회사냐?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냐?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냐?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회사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아우, 기분 좋네요. 여러분 스마트폰 왜 사셨어요? 예, 뭐가 편리하시죠? 뭐 편리한 게 있을 거잖아요? 블록체인 컴퓨터를 우리가 블록체인상으로 왜 가야 되느냐? 이때 이제 나옵니다. 블록체인 컴퓨터의 특성이 탈중앙화, 정보 공유, 뭐 데이터 이변절을 막아줄 수 있다. 다 헛소리입니다. 블록체인 컴퓨터가 원하는 세상은 이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죠? 듣기 싫으세요? 제가 좀 오늘 잘못 온 것 같아서 그래요. 계장님들이. 여러분 듣기 싫으세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료 서비스 받으시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 받는다는 관점에서 돈을 내시죠? 근데 여러분이 병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순간 여러분의 관련된 의료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거 아세요? 그 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죠? 예, 누구 거죠? 예, 여러분들은요 데이터 서비스 소비자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다? 그 중요한 데이터 생산자들이에요. 그 중요한 데이터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만큼 제가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을 저는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은 제가 병원 가서 진찰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성한 데이터를 네가 갖고 있으니 그 데이터의 가치만큼 나한테 뭘 받아라? 돈을 달라는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아니 왜들 이러세요? 왜들 이러세요? 시간 없습니다. 조금 이해되세요? 그 데이터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데이터에 아무리 미미하나마 데이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개념. 데이터에 어떤 가치 있는 그 개념을 블록체인상에서 뭐라고 그래? 스마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 자산을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내 거니까 내가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 거래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 이름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바로 뭐냐?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산,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자산을 우리 거로 만들어서 우리가 돈 벌고 싶은 그런 세상, 그 데이터 자산, 스마트 자산을 거래하는 게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란 소프트웨어지만 이름이 그래서 계약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블록체인 말씀하시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걔는 그냥 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대상이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지. 그리고 계약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지불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불 수단 때문에 필요한 게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ICO에 참여하실 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ICO는 95% 망합니다.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저 스마트 자산,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없이 암호화폐 발행한다? 그 돈 뭐에 쓰죠? 그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ICO를 하게 되면 먼저 이 ICO, 암호화폐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생태계를 그리는지 그 토큰 생태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메일 주시고.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들로 활성화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 세계를 만드는 거고, 그 디지털 세계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하나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대요. 기술적으로는 얘기가 돼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이버 화폐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하고 기존의 사이버머니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같이 비교하시는지 저는 조금 섭섭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P2P 암호화폐입니다. 그 P2P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블록체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호학도 해요. 제가 암호학 박사예요. 제 박사 논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논쟁을 하는 거는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법이 블록체인 말고는 있는 없냐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논쟁하는 거는 블록체인 경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했을 때 암호화폐가 없을 때 가능하냐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저 세 가지예요. 자꾸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채굴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프라이빗은 필요 없겠네. 전 세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부분 다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ICO를 만들까요? ICO를 통해서 돈 벌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그 위에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토큰 생태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 지불 수단이 암호화폐가 필요한 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건 있잖아요. 어떤 업체가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암호경제, 블록체인 경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블록체인 경제, 암호화폐 경제가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지. 그 보상 중에 하나가 가치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켜지니까. 그래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정책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국민청원 같은 거 일어나면 좀 찬성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 암호화폐 정책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대요, 기술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활성화를 시킨대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규제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 여러 가지 사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는 규제합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ICO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외국 가는 거죠. 그걸 바꿔야 돼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정책은 조속히 변경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규제해야죠. 그때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는 ICO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